안녕하세요. 한 주간의 주간 암호화폐 동향을 살펴보는 문호준의 디브리핑 시간, 문호준입니다. 네, 저는 디스트리트의 이지영 기자입니다. 반갑습니다. 방금 오프닝을 해서 별다른 또 오프닝 멘트를 할 게 없네요. 그럼요. 네, 시청자분들도 익숙하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아, 바로 시작했구나.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자, 주간 주요 이슈부터 보겠습니다. 먼저 시가총액 상위 코인들의 지난 한 주 동안의 흐름을 보면 비트코인이 무려 13.91% 올랐습니다. 네. 10% 이상 오른 거면 또 많이 올랐죠? 네, 또 많이 올랐네요. 한화 기준으로 또 1,000만 원을 다시 재돌파했으니 네. 올랐다 살짝 쉬어갔다 다시 우상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네. 이더리움은 3.9%, 리플은 8.35% 올랐고 라이트코인은 그동안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번 한 주는 살짝 좀 쉬었다. 쉬었다. 네. 비트코인 캐시도 5%, 이오스 6%, 바이낸스 코인 마찬가지로 전주에 다른 코인들이 쉬어갈 때 오름세를 보였기 때문에 한 주간 쉬었고요. 네. 비트코인 SV 가장 못 올랐던, 그러니까 연초 대비 가장 못 올랐던 코인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속적인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20% 가까이 올랐네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테더는 보합권, 스텔라도 큰 폭의 상승세를 보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어서 이 하루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 중에서 상승폭이 주간 단위로 가장 컸던 것은 바로 빔. 관련돼서는 잠시 후 좀 설명을 드릴 테고요. 네. 체인링크가 두 번째 60%, 그리고 그린이 59%, 다음으로 이그니스, IoT 체인, 하이퍼캐시, 람다, 쿠코인 쉐어스, 바이텀, 디지파이넥스 토큰이 그 다음에 순위를 이었습니다. 네. 121%대에서 28%대로 꽤나 강한 상승세를 보였고요. 하락폭이 가장 컸던 것은 캐리 프로토콜이 34%가 빠졌습니다. 캐리 프로토콜이 사실 이번 주에 네. 행사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SBC랑 이제 파트너십을 맺는 미디어 데이를 열었었는데 좋은 소식이죠. 좋은 네. 소식과 안 좋은 소식이 이번 주에 같이 있네요. 동시에. 일단은 SPC와의 협력은 네. 오프라인 이 플랫폼이라고 해야 될까요? 네. 인 성격을 가진 프로젝트로서는 굉장한 이슈입니다. 그쵸. 굉장히 네. 좋은 파트너십이죠. 네. 다만 투자라는 것은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올라가는 건 아니죠. 사실 가장 좋은 투자 방법은 호재가 있는데 왜 안 올랐어? 엉뚱하게 SPC 코인이 올라. SPC라는 이름의 코인이 네. 있군요. 네. 이럴 거면은 호재가 있을 만한 코인을 미리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뭐가 있을까? 뭐 예를 들어 디즈니가 이번에 스트리밍 서비스를 새로 시작하면서 뭐 이런 거 있으면은 디즈니 코인을 코인. 만들어 놓는다라든지 뭐 이런 것도 괜찮겠네요. 네. 농담인 거 아시길 바라겠고요. 캐리 프로토콜은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을 이어가자면은 호재입니다. 네. 호재인데 그동안 너무 올랐죠. 네. 말도 안 되는 상승을 보였기 때문에 그쵸, 떨어지는 사실 거고. 검색어에 오를 정도면 그렇죠. 많이 오른 거죠.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캐리 프로토콜도 그렇고 다른 코인도 그렇고 호재가 있다고 무조건 오르는 건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당부를 드리겠고요. 네. 가장 좋은 건 호재가 있는데 안 오른 코인이 가장 좋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 다음에 이제 팬텀과 페트코인. 페트코인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던 거죠. 네, 한번 짚어주셨던 코인이에요. 네,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실 한 주 동안의 흐름이니까 좀 하락세가 있고요. 미스릴, 그리고 패치 AI, ABBC 코인, 트루체인, 홀로, 썬더 토큰, 질리카 등이 5%에서 한 15%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네. 많이 빠진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역시나 썬더 토큰이나 패치처럼 또 시가총액 상위에서는 바이낸스 코인도 그렇고, 이 IEO 코인들이 또 살짝 쉬어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또 이렇게 같이 쉬어가네요. 그렇죠. 네. 얘네들은 항상 같이 움직인다고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흐름상 바이낸스에서 IEO를 한 코인들이 올라가면 그 다음에는 후오비 IEO 코인이라든지 순차적으로 좀 올라가는 경향이 있어서 그것도 네. 약간 여러분들이 순환매 속에 있다라는 흐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지난 한 주 동안에는 이 시가총액 어제 거래 대금이 1,000만 달러 이상이었던 코인은 총 78개로 전주 대비 4개 감소했고 네. 또 전일 하루 동안 그 총 거래 대금은 490
네, 496만 달러 정도였습니다. 네. 이건 전주 대비해서 22%가량 감소했는데 네. 좀 전반적인 거래 대금이 좀 감소했다라고 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 스케일이 조금 네. 다운됐다고 볼 수 있겠네요. 살짝 쉬어가는 모습이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이어서 보겠습니다. 민블윈블. 전 들어봤습니다. 네. 저는 민블윈블에 어떻게 보면 민블윈블을 선호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꽤 계세요. 정말요? 네. 약간 이 기술을 네. 상당히 높게 평가를 네. 하시더라고요. 사실 민블윈블 같은 경우는 지난주 이 시간 DNL 네. 디브리핑 시간에서도 라이트코인을 언급하면서 소개해드렸던 기술입니다. 네. 바로 이 민블윈블이 해리포터에서 네. 너 입담으로 음. 하는 그거라고 하더라고요. 네. 네. 그래서 이게 프라이버시 네. 토큰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도 잘 기억은 안 나는데 해리포터에서 그렇게 하나 봐요. 민블윈블 딱 하면은 말을 못하는 뭐 그런 마법이라고 합니다. 상당히 지금 이미지가 딱 네. 설명이 잘 되는. 너 말하지 마. 네, 약간 하는 약간 굉장히 화나서 이러는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이 민블윈블 같은 경우는 2016년 탐 엘비스 제드소라는 익명의 개발자로 인해 시작됐습니다. 네. 참 익명 좋아해요. 네. 사토시도 익명이잖아요. 그쵸. 사토시도 누군지 모르고 네, 제두소. 제두소. 제두소도 누군지 모르고. 그렇습니다. 네. 근데 이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리포터 시리즈에 나오는 주문을 외우지 못하게 하는 주문으로 이 제두소 같은 경우도 해리포터의 등장인물로 나오는 볼드모트의 프랑스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프랑스식 표현으로 민블윈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두가 쉽게 말하자면 네. 볼드모트가 만든 기술이 민블윈블입니다. 그렇게 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강력한 익명성을 보장하고 POW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TPS, 네. 초당 거래를 보장한다고 볼 수 있고요. 익명성을 중시하는 프라이버시 코인들이 관심을 가집니다. 관련돼서 지난주에 라이트코인이 민블윈블 프로토콜 기반 라이트닝 네트워크를 출시할 계획이다 라는 부분, 그것 때문에 최근에 라이트코인이 오르고 있다 라는 부분을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이 민블윈블 관련된 대표적인 코인이 빔과 그린입니다. 네, 그쵸. 두 가지죠. 네. 둘 다 올해 초에 시작했다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 역사가 굉장히 오래된 코인은 아니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네. 빔과 그린 다 지금 핫빛 거래소에서 거의 대부분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핫빛 거래소에서 빔과 그린을 보면은 비슷한 시기입니다. 연초부터 시작을 했고요. 네. 빔은 시작하고 나서 쭉 떨어졌고요. 그린은 쭉 떨어졌다 쭉 올랐다 쭉 떨어졌다 반복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번 주 초에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빔과 그린에 대해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는 디브리핑은 디브리핑이라는 유튜브 데일리 이 시황 방송에서 말씀드린 건데, 당시 빔이 이제 여기 가격대를 1달러 1달러 돌파할 경우 강하게 오를 거라는 말씀드렸는데, 금세 1.5달러 이상까지 올랐습니다. 50% 이상이 올라간 거죠. 그쵸. 네, 최근에 많이 올라가기는 했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지금 가장 관심을 받는 기술 중에 하나라는 측면에서는 빔과 그린, 특히나 그 중에서도 빔 관련돼서는 추가적인 상승도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만 제가 디브리핑 때 소개해드릴 때는 1달러 미만이었기 때문에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5달러까지 오른 건 좀 부담스럽지만 한 1달러까지 떨어진다라는 가정하에 천천히 접근해봐도 괜찮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어서 메디블록도 최근에 상승폭이 컸던 코인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말씀. 네. 물론 주간 단위로는 네. 크게 올랐다가 다시 떨어졌기 때문에 아까 리스트에는 없었는데 어떤 말씀하실래요? 사실 메디블록은 저희 국내 프로젝트 중에서는 좀 이름이 많이 알린 그렇습니다. 프로젝트죠. 네. 대표적인 국내 코인이 아이콘, 메디블록 등등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메디블록은 특히나 이 의료, 헬스케어 쪽에서의 이 담당 기술을 가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관심도가 높고, 네. 저번에도 제가 갑자기 까먹었네요. 제가 추천드렸던 코인 중에 네. 솔브웨어, 솔브케어. 솔브케어 네, 맞습니다. 솔브케어도 이제 의료 정보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메디블록도 마찬가지입니다. 곳곳에 있는 의료 정보들을 가져와서 그것을 기반으로 이제 사실 의료 정보라는 게 내가 병원도 가고 약국도 가지만 내 데이터를 참 내가 가질 수 없다라는 단점도 있고, 그쵸. 또
뭐 보험사에서도 음. 내 건강 데이터를 직접 병원에서 가지고 올 수 있으면 또 훨씬 더 저렴하게 좋은 서비스를 지원 등등의 좋은 그 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게 도와주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헬스케어 쪽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상대적으로 좀 강한 특징이 있습니다. 업계에서도. 왜냐면 대부분 송금이라든지 네. 약간 이쪽에 특화된 프로젝트들이 많은데 음. 이제 헬스케어 쪽은 좀 더 희소성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사실 이번 주에 삼성 SDS에서 이제 블록체인 미디어 세션을 열었는데 네. 그 첫 번째로 발표한 이제 분야도 헬스케어 분야입니다. 그렇군요. 네. 보험금을 청구하는 과정에서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자동 청구 기능을 활용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대기업 삼성에서도 이제 헬스케어 분야에 관심을 갖는 걸 보면 이제 헬스케어 파트가 좀 네, 더 맞습니다. 커지지 않을까. 저도 생각이 네. 드네요. 결국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요. 네. 모든 것은 기본에 충실합니다.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미래 성장성이 높다고 보는 산업이 바이오 제약이죠. 그쵸. 네, 반도체는 이미 우리나라가 많이 올랐고 이미 해외도 충분히 커졌죠. 그렇죠. 네. 충분히 커졌고 네. 물론 더 성장하겠지만 그 갭이 굉장히 커지긴 어려울 텐데 네. 이제 삼성도 사실 반도체만큼 바이오를 키우겠다라고 발표를 하는 것처럼 글로벌적으로 바이오 제약이 많이 성장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네. 말씀 주신 대로 삼성 SDS에서도 헬스케어 쪽을 아마 투자하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 같고요. 네. 이 메디블록 같은 경우는 역시나 제가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7.5원에서 10원 사이에서의 박스권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5월 14일경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7.5원 부근까지 떨어진 적은 있지만 이탈한 적은 없었습니다. 만약 제 말씀대로 제 이야기대로 분할 매수를 하셨다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보고 계실 것 같고요. 10원을 돌파한다면 보다 강한 상승을 보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어서 이그니스인데 이거는 지난주에도 나와서 소개해드렸기 때문에 좀 넘어가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굳이 아직 지우지 않았냐면 네, 2주 연속이나 여기에 이렇게 네. 띄워주신 이유가 뭐죠? 왜냐면 지난주까지만 해도 올랐다 떨어졌거든요. 요 가격대였는데 다시 올라서 전고점을 돌파해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다시 똑같이 회복을 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그니스는 역시나 디브리핑 시간을 통해서 40원 아래에서 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렸던 코인인 만큼 네. 다시 한번 좀 언급을 해드리는 것이고요. 네. 100원 구간을 돌파할 경우에 역시나 보다 강한 상승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어서 체인링크입니다. 체인링크는 주간 단위 두 번째로 가장 많이 올라간 암호화폐 코인인데요. 체인링크는 블록체인의 스마트 계약을 블록체인 외부의 데이터, 결제, API 등에 연결하기 위해 사용되는 블록체인 미들웨어, 중간 역할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네. 역시나 체인링크 디브리핑 시간에 요 가격대에서 담아가시라는 말씀 드렸죠. 근데 올랐다가 내려도 이 매수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가는데 이렇게 보면 제가 마치 말씀드려서 잘된 케이스만 언급하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제가 말씀드려서 잘못되면은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인정하고 밝히는데 운이 좋게도 혹은 아직까지 암호화폐 시장이 기술적 차트 흐름이 워낙에 잘 맞다 보니까 이렇게 좀 잘 맞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앞으로도 소개해드리는 코인들의 가격대 잘 지켜주시면서 대응하시면은 시장이 좋든 안 좋든 충분히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체인링크는 뭐 최근에도 계속 좋고 사실 이 매물 구간을 돌파한 지 그렇게 오래되진 않았기 때문에 조금 이 15,000사토시까지만 보신다면은 다시 담아가도 나쁘진 않습니다. 하지만 좋다고 표현하긴 그렇고요. 일단 나쁘진 않다 정도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 다음은 IoT 체인인데 이거는 디브리핑 시간에도 한번 소개해드렸습니다. 저희 이거 앞 방송에서도 얘기를 해주셨죠. 그렇습니다. 네. DNL 디브리핑 시간에도 소개해드렸는데 당시 이 IoT 체인을 말씀드리면서 사물인터넷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죠. 네. 네, 사물인터넷이 각각 사물과 사물이 통신하는 주요 기술인 만큼 사실 뭐 정말 최악의 케이스로 본다면은 내가 집에서 그 이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조종을 한다. 근데 정말 네, 최악이네요. 거기서 누가 해킹을 해서 네. 자동차를 절벽으로 보내버리면
거의 범죄 그렇죠. 스토리 아닐까요? 네. 정말 최악의 케이스입니다. 이제 모든 그런 기술들, 모든 오프라인과 이런 것들이 다 연결이 되면서 네. 서로 통신 기술의 보안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일반 기업, 블록체인이 아니더라도 일반 기업들, 보안하는 기업들의 주식이라든지 기업 가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는 게 보안이 중요하기 때문인데, 그 말인 즉슨 보안을 위해 만들어진 게 블록체인인 만큼 사물인터넷이 가장 블록체인이 필요한 산업이라는 말씀을 IoT 소개하면서 설명을 드렸고요. 네. 당시 가격을 정해드렸던 박스권이 당시 200원에서 350원 사이 담아가시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근데 350원을 뚫지 못하가 뚫고 나서는 강하게 올라가고 엄청 있죠. 올랐네요. 네. 그렇죠. 그래서 900원까지 올랐으니까 3배 정도가 올랐습니다. 여러분, 이래서 이 디브리핑을 방송을 꾸준히 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네요. 이렇게 짚어주신 포인트들이 계속 잘 맞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또 잘 맞춘다고 이거를 네. 100%잘 따라가기는 어려우실 거예요, 아마. 네. 정말 제 말을 네, 기계처럼 듣고 따라가는 거는 아마 쉽지 않을 거고요. 대신에 네. 충분히 참고해서 대응하시면 그래도 평균 이상은 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오늘 저희가 이제 AMA 시간대 네. 보시는 분이 또 신디케이터 분들인데 미래 네. 예측을 하시는 분들이잖아요. 네. 호주님을 캐스팅 해주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가 AI인가요? 아니, 그에 못지않게 이제. 제가 영혼이 없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AI 정도는 아니고요. 네, 네. 괜찮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 이것도 지금 시간은 이제 주요 코인들에 대한 소개이니까 이미 올라간 코인들도 네. 여기 좀 존재합니다. 그건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IoT 체인뿐만 아닙니다. IoT 체인이 중국의 아이오타라고 불리우는 코인인데 네. 예전에 제가 블록클라우드인가도 아마 말씀드렸던 것 같고요. 네. 사물인터넷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암호화폐들은 계속 관심을 가지셔야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벌써 끝났고요. 이제는 이제 비트코인 전망을 보겠습니다. 네. 사실 큰 변화가 없어요. 비트코인은 제가 위의 가격대를 정해드리기보다는 자꾸 아래 가격대만 정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근데 현재까지 지난 언제였죠? 4월 이전부터 아래 가격을 이탈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네. 그래서 와, 이 차트 모양이 제가 이런 표현은 자주 쓰긴 하지만 정말 아름답네요. 네.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어요. 네. 네, 정말 자주 쓰시네요. 네, 농담이고요. 근데 네. 비트코인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딱히 사실 분석할 만한 게 없고 네. 그냥 전 어찌됐건 다른 시황과는 별개로 기술적인 부분에서만 최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네. 8,900과 8,700달러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물론 비트파이넥스 거래소 기준이고요. 네. 이 가격만 이탈하지 않는다면 지속 보유가 가능하고요. 네. 제가 계속 말씀드리는 거지만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코인, 마인 알트코인의 순환매가 돈다라는 말씀드리죠. 그래서 아마 지난주에도 제가 그랬을 거예요. 이제 마인 알트코인이 어느 정도 올랐으니 비트코인이 오를 거라고요. 네. 그래서 실제로 비트코인이 최근에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계속 이런 게 이어지면서 아마 비트코인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요. 만약 비트코인이 제가 지정해드린 아래 가격을 이탈하면 네. 역시나 순환매로 비트코인, 메이저 알트, 마인 알트코인으로 떨어지겠죠. 네. 네, 그런 부분들 비트코인을 기준으로 전반적인 시장의 대략적인 방향성을 그래도 좀 잡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어서는 코인 춘성 상담인데 제가 매주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계속 쌓여가더라고요. 네. 좋죠, 뭐. 그래서 참 나중에는 디브리핑 시간이 1시간, 2시간이 될 수도 있을 것 네. 같다. 이렇게 디브리핑 컬렉션이 만들어지는 거죠.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중간중간에 굳이 제가 리뷰해드릴 필요 없는 거는 빼겠습니다. 네. 근데 뭐 이번 한 주는 좀 대부분 그래도 뺄 거는 없었고요. 첫 번째는 에브리피디아였는데 네. 이거는 추천했었던 투자 포인트가 2.5원에서 5원 사이 박스권이니까 매수하세요라는 말씀드렸고요. 네. 이미 5원까지는 올랐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삼각 수렴이라고 하죠. 고점을 잇고 저점을 이으면 이 삼각형이 마지막 구간에 도달했는데 이런 경우는 위나 아래나 크게 움직입니다. 근데 지금까지의 상황으로 봐서는 위로 움직일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봐야 할 것 같고요. 왜냐하면 몇 차례씩이나 위를 돌파하려는 시도가 있었는데 돌파하지 못했다라는 것은 흔히 말해서
매도하려는 물량이 어느 정도 떨어져 나갔다고 해석을 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올라갈 때마다 팔려는 물량들이 이제 거의 다 판 거죠. 네. 그러면서 보통 이렇게 삼각수렴을 만드는데 그럼 이제 올라가려고 할 때 팔 물량이 없으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보통 이론적으로는 그런 모습이니까 에브리피디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을 좀 가질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지금 5원대를 또 네, 갖고 그렇습니다. 있으니까요. 네, 만약 하락한다면 어쩔 수 없습니다. 다시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어쩔 수 없고요. 네. 네.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많이 올랐다 이제 좀 떨어졌죠. 그래서 지난주에는 제가 4천 사토시 지지가 필요하다. 4천 사토시 이탈하면은 파세요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4천 사토시 이탈해서 지금 네, 어쩔 수 원주영 없- 기자 이렇게 기습 등장을 하시네요. 네, 아는 분이세요? 그 조인디의 원주영 아, 기자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희 방송을 네. 모니터링을 해주신다고 제가 듣기는 네. 했는데 이렇게 깜짝 등장하니까 제가 정말 당황스럽고 갑자기 네. 제가 긴장이 되네요. 근데 뭐 어쩔 네. 수 없습니다. 사실 뭐 제가 신이 아닌 이상 어떻게 다 맞추겠습니까? 그래도 적중률 높습니다. 여기서 조인디를 아. 호소하네요. 네. 조인디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네, 디스트리트를 더 사랑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조인디 가서 네. 이렇게 하시면 합니다. 네. 조만간 저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신에 첫 마디는 태클이어야 돼요. 지금 조인디 사랑합니다라고 이어서 쓰신, 잠깐만. 참, 저분들 저기 한 페이지인 것 같은데. 네. 아, 네. 박경태 분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제가 네. 한번. TV는 사랑을 싣고, 네. 알겠습니다. 네, 아주, 그래도 이렇게 활력을 넣어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사실, 홍보해 주셔도 돼요. 시청률만 높여주세요. 저희 오늘 신디케이터 분들도 모시니까요. 끝까지 네. 참여해 주십시오. 네. 네. 네, 그래서, 용영킴님이 저희 디스트레이트 편집장님이신데 편집장님도 조인디를 사랑하신다고 하시네요. 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저도 사랑합니다. 네. 네. 다시 네, 갈까요? 네, 그래서- 솔브케어로. 네. 네,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네. 그래서 근데 제 주변에서도 네. 그 디브리핑 보고 투자하신 분들이 다행히도 제 주변은 다 파셨더라고요. 네. 근데 혹시 파신 분들도 솔브케어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전망이 괜찮은 코인이기 때문에 4천에서 3천 사토시 사이에서는 네. 재접근도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네. 네. 이어서 블루웨일인데 네. 블루웨일도 가격을 제가 집어드렸습니다. 네. 당시에 처음 말씀드릴 때는 200원에 대한 지지가 필요하다. 하지만 아쉽게도 200원을 이탈했고요. 200원 이탈했을 때 매도 어느 정도 비중 축소 의견 드렸고요. 그 다음 180원을 이탈하면 140원까지 떨어질 수 있으니 역시나 비중을 좀 많이 축소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 네. 180원 이탈하고 충분히 축소할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따가 140원 부근까지 쭉 떨어졌다가 다시 올랐죠. 네, 그래서 일단은 지금 기준에서는 네. 신규 매수라면 180원에서 140원 사이에 접근이 가능하겠고요. 보유하신 분이시라면은 뭐 이때도 안 파셨으면 더 네. 내려가도 아마 못 파실 겁니다. 일단 140원까지 지지하는 거 보시면서 좀 더 장기적으로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딱 지금 기간이 지켜볼 타이밍이네요. 네, 그렇죠. 왜냐면 전 충분히 미리 가격에 대한 부분을 선을 지정해 드렸고요. 그어주셨어요. 네. 또 그 가격을 이탈하진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대응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이콘 같은 경우도 좀 제가 이 밴드를 길게 잡았습니다. 400원에서 500원 사이에서 접근하시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뭐 여전히 400원, 500원 박스권에 움직이고 있는 그런 네. 상황입니다. 몇 주 전에 설명해 주셨던 부분과 크게 변동은 네, 없어요. 크게 네. 변동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계속 400원, 500원 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스텔라루멘도 마찬가지입니다. 140원에서 150원 사이 박스권. 지금 다시 145원 정도까지 떨어졌는데 네. 그냥 여전히 이 가격대에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비트코인이 크게 떨어지지만 않는다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지지라인만 이탈하지 않는다면은 아이콘이나 스텔라루멘도 이 하단 구간을 이탈할 가능성이 높지는 않고요. 네. 혹여라도 이탈한다 하더라도 반등 시 비트코인 SV처럼 급격하게 상승할 가능성이 높으니까 네. 지속적인 관심은 필요합니다. 네. 이어서 하이퍼캐시는 지난주에 추천드렸던 코인입니다. 하이퍼캐시는 투자 포인트가 어떤 거였냐면 네. 바로 사이드 체인이다 라는
그러니까 블록체인과 블록체인 혹은 블록체인과 비블록체인 사이를 네, 연결해주는 연결해주는, 사이드 네. 체인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그리고 2018년 11월 29일에 메인넷 전환했고, 그리고 빗썸, 바이낸스 등에 상장되어 있는 시가총액 77위 코인이고, 네. 중국의 우지안의 비트메인이 주요 투자자다라는 말씀까지 드렸고요. 사실 비트메인, 빗썸, 바이낸스 다 굵직한 그렇습니다. 것들과 연관이 돼 네. 있는 코인이에요. 네. 다만 아쉬운 점은 시가총액이 77이라는 점이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대형 거래소나 대형 기관에서 기관이라고 기업에서 네. 투자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총액이 낮다라면 은 음. 오히려 투자 매력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이미 상위 탑 100에 들어있는 코인이라는 점이죠. 네. 아자. 네. 그렇습니다. 네. 열심히 받아 적고 계시다고 하셨던 제임스 유님께서 추천 감사하다고. 아, 네. 뭐 혹시 수익을 보셨으면은 네. 네, 축하드리겠고요. 네. 네. 수익 보셨으면은 혹시 얼마나 얼마나 잘 먹었는데 어느 정도로 잘 드셨는지 한번 공유를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저번에 솔브케어도 네. 많이 먹었다고 네. 하셨거든요. 저분 요새 계속 드시는 것 네. 같아요. 그만 아닙니다. 많이 드시는 것 같은데. 네. 많이들. 거의 와, 50% 축하드립니다. 가까이. 네. 네. 진짜 박수 한번 가죠. 네. 네. 제이케님은 처음 보는 닉네임인데. 조금 있다가 조인디 사랑합니다라고 하실 수 아, 있어요. 그쵸. 뭔가 앞에 제이가 좀 네네. 수상하네요. 아마 지금 내부 회의가 들어갔을 수. 네, 디스트리트 지금, 김가영 헬로라고. 아, 네, 안녕하세요. 김가영님은 제가 아는 분일지 모르겠는데, 그 팍스넷 뉴스의 김가영 기자님이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디스트리트 사랑합니다. 저도 조인디 사랑합니다. 네. 안 그래도 어제 팍스넷 그 부장님을 만났는데. 그러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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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동료 기자분들이 아주 저를 네. 많이 응원해 주시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니요. 응원 아니에요. 응원 아니, 본인이 최강 기용중이라고 하신 거지 응원한 건 아니에요. 네. 그냥 본인들의 약간 어필 PR을 그렇죠. 위해서 네. 조인디와 이제 기영동인 거를 이제 네. 오늘 방송 아주 재밌네요. 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다시 돌아가 보면은 네. 당시에 이제 지난주에도 3,000원 돌파 시 강한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말씀 드렸는데요. 네. 3,000원을 바로 돌파하면서 3,900 얼마까지 4,149원까지 가서 54%. 당시 제가 말씀드릴 때 당시 대비보다는 54%가 올랐는데 네. 아까 제임스 유님이 40 몇 프로 5%. 그건 정말 잘 하신 겁니다. 네, 딱 네. 그 맞는 타이밍에 딱 들어가서 딱 빼신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사실 이 하이퍼캐시 같은 경우는 제가 매수할 만한 포인트는 잡아드렸지만 언제 매도하세요라는 말씀 드리지 않았거든요. 알고 보니까 제임스 유님께서 고수, 네, 그렇습니다. 숨겨진 고수일 수도 있네요. 네. 제가 다음에 한번 모셔서 네. 얼마나 드셨는지 리스트를 쭉 이렇게 소개해달라고 부탁드려야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뭐 한 분이라도 네. 혹은 몇 분이라도 드셨으면 다행일 것 같고요. 네. 다만 감안하셔야 되는 거는 제가 네, 잠시만요. 가영 기자님께서 15만 원 손실했는데 위로 좀 위로해 주시죠. 제가 보기에 DPP 근데 인데. 김가영님은 네. 프로 코인원 아니세요. 아, 왜냐면 한강 몇 도인지 체크하는 앱도 아직 없으신 거 보니까 네. 기존에 잘 하시는 분들은 거의 몇 도인지 그렇죠. 체크까지를 하시는군요. 네, 그러니까 오늘 날씨보다도 부모님 안부 다음으로 확인해 보는 게 이제 한강 온도. 온도거든요. 네. 민승, 민승님은 어디 분이세요? 민승님 소속을 밝혀주세요. 제가 근데 민승님 소속과 별개로 민승님은 정말 호주님의 왕팬이십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건 제가 인증하겠고요. 네. 네. 가영님, 아직은 프로코인러는 아닌 걸로, 네. 일단- 위로 전에 이제 아주 혹독하게 말씀을 해주셨네요. 네. 네. 네, 저희도 사랑합니다. 네. 네. 일단 한강 온도 체크하는 앱은 필수입니다. 네. 그 스마트폰 첫 화면에 저장을 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한강은 몇 도인가? 네, 그렇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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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이어서 하이퍼캐시 같은 경우는 네. 많이 오르긴 했지만 제가 볼 때는 추가할 상승 여력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
메이저 거래소들도 자기들만의 리그여서 네.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된 코인들이 다른 메이저 거래소에 상장되는 케이스들이 좀 늘고 있어서 네. 제가 이걸 추천할 때 배경도 업비트 상장도 기대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 좀 더 본다면은 7,000 사토시 정도까지도 욕심내서 노려볼 수도 있지 않을까 합니다. 물론 7,000원이겠네요. 사토시가. 그러니까 3,000원 밑에서 투자할 때보다는 비중을 많이 가져가긴 부담스럽겠지만 네. 혹시 지금 들어가실 분들은 조금 갭을 또 크게 잡고 현 가격에서 3,000원 사이에서 분할 매수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좀 길게 한 7,000원 좀 아래까지 한번 노려보는 것도 큰 무리는 없을 것 같고요. 물론 이 모든 것의 가정에는 비트코인이 크게 빠지지 않는다는 가정 하에입니다. 네. 그 가정 잘 새겨주시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가영님 팬케이크 나중에 한번 드시러 오세요. 네. 네. 마지막입니다. 일단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인데 사실 모나코인 같은 경우도 과거 디브리핑에서 소개를 해드렸었습니다. 당시 가격 요 때였거든요. 4월 달이었는데 당시 이 2만 사토시까지 분할 매수하시면 75,000 사토시까지는 올라갈 겁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얘가 2만 사토시 부근까지 떨어졌다가 네. 75,000이 아니라 85,000 정도까지 올랐습니다. 네. 거의 뭐 여기 디브리핑 소개 지점을 딱 네, 말씀해 그렇습니다. 주셨네요. 네. 그래서 굉장히 많이 올랐고요. 당시 제가 4월 달에 소개해드릴 당시 이 투자 포인트와 유사합니다. 네. 뭐냐면 일본 최초의 암호화폐로 알려져 있고 그래서 모나코인이요. 네. 일본의 대표 코인으로 이름을 알려져 있고 일본이 사실 뭐 이 암호화폐를 화폐로 인정하는데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더 개방된 예, 포지션을 취하고 있고 네. 또 올림픽에서 또 이 모나코인을 쓸 수 있게 한다고 이런 얘기도 일본 일본 네, 그런 얘기도 있었고 올림픽 맞나요? 일본 올림픽이었나? 월드컵이었나? 월드컵이었을 것 월드컵이었나요? 같아요. 네. 뭐 아무튼 행사에서 쓰게 한다고 그랬고요. 그리고 또 일본 거래소인 비트뱅크에서 주로 거래되는데 업비트 BTC 마켓에도 상장이 되어 있습니다. 네. 지금은 많이 올랐다가 살짝 쉬어가고 있는데 역시나 정말 길게 봐서 2만 사토시까지 분할 매수 접근한다면은 1차 5만, 2차 7만 5천까지 공략은 할 수 큰 있다. 무리는 없다. 네. 라는 점에서 다시 한번 모나코인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문현무사님께서 짚어주신 대로 과연 일본 코인의 미래는 어떻게 될지 모나코인을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네. 특별히 오늘은 이제 아직도 계실지는 모르겠지만 김가영 기자님과 이제 원재영 기자님께서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보내주셔서 네. 저희가 아주 든든합니다. 네.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고요. 네. 앞으로도 네. 오, 가영 기자님 제가 한번 어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오늘도 많은 시청을 해주셔서 네. 감사드리고요. 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정보를 드리는 거니까 네. 혹여라도 제가 틀리더라도 너무 미워하지 마세요. 너무 미워하지 마시고요. 네. 여기서 여러분들이 얻어가실 수 있는 것만 쏙쏙 잘 가져가셔서 네. 좋은 성적 거두시면 좋겠습니다. 제임스 윤님처럼 45%의 수익률을 걷어 가실 수 있도록 네. 저희가 또 바라겠습니다. 올림픽 맞네요, 올림픽. 네, 도쿄 올림픽. 제가 들렸네요. 죄송합니다. 네. 아닙니다. 저도 헷갈렸으니까. 네, 경일님께서 이렇게 또 바로 정보를 검색해 주셔서 이게 바로 집단지성.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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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2부 순서로 이제 디뷰 시간인데요. 신디케이터에 대해서 간단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